상위 노출되는 키워드, 이 영상 하나로 동결합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정입니다. 혹시 블로그를 시작했는데도 방문자 수가 늘 제자리거나 상위 노출은커녕 검색해도 내 글이 보이지 않나요? 사실 15년간 블로그를 운영하고 5년째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는 저 역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추억이 담긴 블로그가 결국 저품질이 걸리고 나서야 상위 노출과 키워드의 진짜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처럼 블로그 방문자 수 때문에 좌절했던 분들을 위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저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다면 황금 키워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상위 노출은 보장된다고 해서 밤새워가며 황금 키워드만 찾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왜 내 블로그는 상위 노출은커녕 방문자 수가 제자리 걸음일까요?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황금 키워드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황금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답은 내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 즉 레벨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어도 꾸준히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레벨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찾기 전에 블로그 지수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블로그 지수는 쉽게 말해 블로그 등급 또는 내 블로그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에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나뉘잖아요. 대학 입학 커트라인도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 서울대가 1등급만 합격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9등급 친구가 서울대에 지원해도 입학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강남 맛집 같은 대형 키워드를 서울대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막 새로 만든 블로그, 즉 가장 낮은 등급인 9등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열심히 글을 쓴다고 과연 상위 노출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로그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고 그걸 블로그 지수라고 표현해요. 블로그 지수가 높을수록 대형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럼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상위 노출 포스팅이 많으면 된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준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수십 개 업체의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하며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참고로 블로그 지수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어는 아니에요. 블로그 지수나 최적화, 저품질, 이 같은 모든 단어들은 마케팅 업체에서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 조금 덜 노출되는 블로그, 아예 노출이 안 되는 블로그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용어일 뿐이에요. 하지만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블로그 지수라는 단어를 쓰는 게 훨씬 편하고 쉬우니 널리 사용되고 있답니다. 블로그 지수를 측정하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은데요. 글덱스, 웨어이즈 포스트처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더 정확하고 자세한 측정을 위해서 대행사들이 많이 쓰는 엔사이드, 네이버비, 엔데브, 블로그 연구소 등 유료 사이트도 있습니다. 많은 일반 블로거분은 유료로 쓰기 부담스러우니 글덱스를 많이 쓰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료 사이트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서 절대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료 사이트의 경우에는 재미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정확한 지수가 궁금하다면 제가 쓰는 엔사이드 블로그 연구소를 추천드려요. 엔사이드 기준으로 블로그 등급을 설명드리면 저품질, 일반, 준최적, 최적 이런 순서로 등급이 나뉘어지고 준최적은 보통 1에서 7단계, 최적은 1에서 4단계로 나눠집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은 거예요. 네이버가 내 블로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좋은 문서로 평가하는지 점수로 매기는 거죠. 블로그 지수가 낮을수록, 즉 블로그의 힘이 약할수록 아무리 좋은 키워드로 글을 써도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상위 노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내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를 제가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쉽게 말해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예시로 드는 강의용 블로그가 따로 있어요.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블로그이고 예전 여행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블로그 강의 때 새로 만든 블로그이고 가끔 여행 다녀오면 적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포스팅 수도 많지 않고 활동도 많이 하지 않아 블로그 지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블로그와 비슷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덱스 기준으로는 준체 1로 뜨고요. 엔사이드 기준으로는 준체 2로 뜨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지수가 낮은 블로그죠. 왜 이 블로그로 예시를 드냐면 보통 상위 노출은 준체 4 이상이거나 최저가 블로그만 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제 블로그 같은 경우 준체 1에서 2 왔다 갔다 하니까 웬만한 키워드는 거의 다 상위 노출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준체 1, 준체 2여도 랩을 키워드를 찾으면 충분히 상위 노출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일부러 블로그 지수가 낮은 걸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그럼 어떤 키워드를 찾아야 할까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지금 내 블로그가 준체 5 이하 또는 하루 방문자 수가 300이 넘지 않는 블로그로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준을 잡은 거지 모든 블로그에 사실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랙키위 사이트를 켭니다. 내가 업로드하려는 글 주제에 관련 단어 키워드를 검색해주면 됩니다. 우선 이 블로그는 제가 여행을 다녀와서 쓰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최근 일본 요나고라는 소도시 여행을 다녀온 곳 중 만족했던 숙소 후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요나고시에서 해수 온천이 유명한 가이케 온천 마을이 있는데 예전 다시 갈지도 프로그램을 보고 꼭 가고 싶어서 저장했었던 카수이테이라는 숙소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이 숙소를 표현할 만하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모두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포스팅 직전 이렇게 메모장을 켜서 검색할 키워드를 모두 적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건 이 정도네요. 만약 더 괜찮은 키워드가 없는지 연관 키워드가 필요하다면 리얼 키워드 또는 마피아네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메모장에 적은 키워드를 블랙키위로 검색해 볼게요.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딱 두 개만 보세요. 월간 검색량 토탈과 블로그 발행량 이렇게 두 개요. 월간 검색량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월간 검색량이에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몇 번이나 검색했냐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수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월간 블로그 발행량은 한 달 동안 이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블로그 포스팅이 업로드 되었냐 뜻입니다. 즉, 공급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결국 1등으로 노출되는 포스팅은 단 하나잖아요. 1등에 여러 개의 블로그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즉,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경쟁자가 적을수록 좋은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량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즉, 검색량은 많아도 발행량이 적은 키워드가 소위 주변에서 말하는 황금 키워드예요. 그런데 황금 키워드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황금 키워드 중에서도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준체 1도 가능한 약간 레벨이 낮은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전문적인 사이트를 쓰면 빨리 찾을 수 있긴 한데 제가 주로 쓰는 곳은 월 9만 원짜리 유료 사이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행사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은 쓰기 힘들기 때문에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키워드를 찾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가끔씩 사람들이 다른 사이트도 많은데 왜 이거 쓰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이게 시각적으로 가장 편하고 익숙해서 쓰는 거랍니다. 그럼 딱 두 개만 보라고 했던 이 검색량과 발행량만 적어줄 거예요. 이렇게 모든 키워드를 찾아서 메모장에 이 두 개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괜찮은 키워드가 보이죠? 저는 이 다음에 검색량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여기서
검색량 100 미만은 생각하지 않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남는데요. 여기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건 제가 만약 준체 3에서 5만 되어도 바로 요나고 호텔 키워드를 노렸을 거예요. 그런데 준체 1이다 보니 경쟁률이 200이 넘는 게 조금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한다면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카스위테이인 거죠. 경쟁률이 10 미만이니까 업로드를 하면 80% 확률로 상위 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카스위테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상위 노출되었고 1등으로 노출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내 블로그는 검색량 130에 발행량 8 정도의 경쟁률은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구나. 그럼 만약 내가 다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량이 100에서 200 정도이고 발행량이 20 미만이면 이건 무조건 내가 상위 노출하겠다 라고 판단하고 쓰시면 돼요. 즉, 내부 키워드를 찾았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사실 열심히 글을 쓰는데 하나의 키워드에서만 상위 노출되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키워드는 저는 100% 당연히 상위 노출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키워드도 도전을 해보려는 의도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내가 목표했던 카스위테이 키워드에서는 상위 노출이 됐으니까 목표한 바를 이룬 거니까 손해보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나고 가이케 온천, 요나고 숙소, 요나고 료칸 이 키워드까지 한번 다 넣어볼게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모든 키워드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하나의 포스팅으로 총 2730 검색량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은 키워드를 넣는 게 방문자 수도 높이고 블로그 지수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브랜드 블로그 또한 가능하다면 서브 키워드를 최대한 넣고 있어요. 간혹 어떤 영상에서 키워드 여러 개 넣으면 저품질 걸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카더라 소문을 내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운영한 브랜드 블로그 중 단 한 번도 저품질 걸린 적 없었고 오히려 블로그 지수만 높아졌답니다. 그러니 그냥 저를 믿고 메인 키워드뿐만 아니라 서브 키워드도 한번 노려보세요. 어쨌든 이 결과로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결과가 있죠. 아, 요나고 료칸에서 내가 2등할 정도면 640에 88 경쟁률과 비슷할 때 글만 잘 쓰면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있겠구나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확률을 더 높이려면 비슷한 경쟁률의 키워드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제가 후쿠오카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돈코츠 라멘 맛집으로 유명한 맨야 타이슨을 다녀온 후기를 적어볼게요. 키워드 경쟁률은 이렇게 됩니다. 후쿠오카 라멘 맛집, 후쿠오카 하카타역 맛집, 하카타 맛집, 하카타 라멘 맛집. 제 지인 중에서도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한 친구가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열심히 글을 썼는데도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제가 블로그를 확인해 보니까 다 이런 대형 키워드를 썼더라고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블로그 지수가 낮은데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걸 쓰면 경쟁에 밀려서 미노출이 되고 미노출이 많이 쌓이면 결국 블로그 지수에 더 악영향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를 찾으셔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야 타이슨은 검색량과 발행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는 게 가장 경쟁률이 덜하고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맨야 타이슨이겠죠? 그럼 이걸 메인 키워드로 잡고 포스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위 노출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꿀팁! 메인 키워드를 가장 맨 앞에 적으면 상위 노출 확률이 더 높아진답니다. 물론 최적화 블로그처럼 블로그 지수가 높다면 키워드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수가 낮을수록 내가 목표하는 키워드를 가장 앞에 놔두는 게 상위 노출에 좋아요. 다음 세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중국 하이난 산야에 여행을 가서 가장 만족했던 숙소인데요. 마찬가지로 무작정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부 키워드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산야 호텔, 하이난 여행, 산야 여행,
산야 신축 호텔, 산야 둔지 CB 호텔, 제동의 숙소, 가성비 숙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노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산야 여행 키워드죠. 산야 여행 키워드를 상위 노출이 되는 로직에 맞게 글을 쓰고 나면 이렇게 2등으로 노출이 됩니다. 블로그 지수가 준체 1, 2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지만 내 블로그에 맞는 키워드, 즉 내불 키워드를 찾고 상위 노출 로직에 맞게 적으면 어떤 블로그든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숙련이 되었다면 좀 더 레벨을 높여볼게요. 마지막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고다 파트너스 기억하시나요? 아고다 파트너스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건 경쟁률이 좀 더 센 편입니다. 검색량이 2770이고 발행량이 2170이에요. 즉 한 달에 2170개의 포스팅이 발행되니까 2170대 1 경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황금 키워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상위 노출을 한다면 내 블로그는 2000대 경쟁률도 이겨낼 수 있는 블로그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해 봤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내 블로그도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1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블로그는 준체 1에서 2 수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시죠? 이제는 나는 블로그 지수가 낮아서 상위 노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는 내불 키워드만 제대로 찾아도 블로그 성장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준체 1, 2가 이 경쟁률에서 1등을 하려면 내불 키워드만 찾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상위 노출 로직을 알고 그걸 글에 적용해야지만 가능한 영역이긴 해요. 결론적으로 블로그 지수가 낮은 블로그도 얼마든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느끼셨죠? 이런 식으로 낮은 단계별로 조금씩 도전하면서 게임처럼 내 블로그 레벨을 높여나가시면 됩니다. 1일 1포해서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불 키워드로 포스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문자 수도 올라가고 블로그 지수도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기존 관리하던 업체의 블로그를 단 2개월 만에 최적화 블로그로 만들었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내불 키워드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100%는 아닙니다. 가령 은평구 돌잔치 이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 경쟁률 자체는 낮아서 원래라면 이 블로그도 상위 노출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상위 노출된 블로그 지수들을 보면 모두가 다 최적화 블로그로 나옵니다. 이 경우 아무리 경쟁률이 작은 키워드여도 상위 노출된 블로그가 모두 최적화 블로그로 되어 있다면 상위 노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처럼 블로그 대행사가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제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나름 자세하게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만으로는 이해가 조금 안 되거나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메일로 댓글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1대1 개인 코칭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헤매지 않고 진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단 3분께 저와 함께하는 1대1 집중 코칭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도 내 블로그는 어떤 상태인지, 내 사업에 맞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등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번 무료 코칭을 통해 직접 물어보시고 같이 해결해봐요. 이 무료 코칭 신청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정식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나 아무도 신청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한 줄 바로 시작하세요.